다 했지? 됐잖아? 잠아? 예준이는? 맨날 피곤해 예준이 어제? 자 5번에 야 니은, 리을, 기억, 비읍 이건 쉽지? 6번에 다양한, 같다 자 그리고 7번에 소비 전력은 시간 세크분의 전기 에너지니까 2분이니까 60초를 곱하면 120초분의 12만 줄이니까 1000W다. 그리고 8번에 0x 그리고 9번에 16줄 20W 나. 그 다음 넘겨. 자, 봐라. 자,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는 봐라. 전기 에너지는 뭐라 했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했지. 자연은 뭘 싫어한다고? 얘들아? 변화를 싫어해. 그러니까 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힘이 생겨. 그 힘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해됐어? 즉 역학적 에너지가 전자기 유도는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다?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특히나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라고?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봐라. 자, 플라스틱 관에 에나멜 선을 감아 코일을 만들고 에나멜 선의 양끝을 4% 문지른 후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한다. 플라스틱 관 안에 네오듐 자석을 넣고 관의 양쪽을 막이로 막은 뒤 흔들어서 발광 다이오드를 관찰하면 플라스틱 관을 더 빠르게 흔들면 발광 다이오드를 관찰한다. 그러면 결과및 해석은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여 플라스틱 관을 흔들면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진다. 즉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됐다. 그 다음 플라스틱 관을 흔드는 동안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커졌다 꺼졌다 반복한다. 왜? 전류의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플라스틱 관을 더 빨리 흔들면 발광 다이오드가 더 밝아진다. 이해됐지? 그리고 이렇게도 실험해 봐봐. 코일과 검유계를 연결하고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간다. 그리고 자석을 코일에 속에 넣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자석을 코일에서 멀어지도록 움직인다. 그리고 코일을 자석에 가까이 하거나 멀어지도록 움직인다. 그러면 자 가까이 가져갔더니 전류가 흘러. 근데 검유기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여. 근데 자석을 코일에 놓고 움직이지 않지.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지 않아. 그럼 전류가 유도돼? 안 돼? 안 돼. 2번은. 근데 3번 멀어지지. 그러면 검유계가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전류가 흐르지. 유도되지. 왼쪽으로 움직여. 검유계가. 그리고 자 코일을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멀어지도록 하지. 그러면 자석을 움직일 때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검유계 바늘이 이번에는 코일을 갖다가 이게 움직였어. 코일을 움직여도 어떻다? 자석은 가만히 있거나 코일을 움직여. 그래도 코일에 전류가 유도돼. 뭔 말인지 알겠지? 똑같아 효과는. 라고 야 자석을 가만히 두고 코일을 갖다 대도 전류계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움직여. 이해됐어? 멀어지면 왼쪽으로 움직여. 똑같이 자석이나 코일이나 둘 중에 하나가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지. 그러면서 전류가 유도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옆에 이제 71페이지를 보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뭐가 있냐면 역학적 에너지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어. 봐봐. 야, 영현중은 3학년이나 2학년이나 다 똑같더라. 어긋난 데이지가 톱이야. 다 시험 범위를 갖다가 개떡같이 만들어. 근데 봐봐. 자, 마찰이
없다. 마찰이 없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네. 에? 갖고 역학적 에너지 뭐 플러스 뭐니?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가지고 이게 일정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어? 야,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합이야. 어? 갖고 일정해. 가지고 야, 왜 일정하냐? 지구들끼리만 주고받아. 그러니까 그 값은 일정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상. 이해되니? 그리고 이제 봐봐. 마찰이 있어.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일부나 전부가 다른 에너지로 전한다. 뭐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 등등등을 다 해야 돼. 그래야지 일정.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자연계의 에너지는 새로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고 단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어? 즉 이걸 설명해 줄게. 마찰이 없어. 1m에서 공을 던졌어. 얘가 평생 이직거려. 왔다 갔다 해. 근데 마찰이 있지. 어떻게 돼? 팅팅팅팅팅 멈춰. 다른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전환되고 그럽니다. 이해됐어? 이거란 말이야. 이해됐지? 자, 현실은 이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 야, 그림은 공기저항이 저항과 마찰이 있을 때 공을 옆으로 살짝 던진 후 공의 위치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거다. 공이 바닥에서 튀어 올라갈 때 최고점 높이가 점점 낮아지다가 마지막에는 정지한다. 공의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다가 0이 된다. 공의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공기나 공기저항이나 바닥과 충돌에 의해서 열에너지, 소리에너지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역학적 에너지가 와 전환되는 에너지의 총량은 같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지만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처음의 역학적 에너지하고 전환되는 에너지 총량, 즉 역학적 에너지 플러스 소리 에너지 플러스 열 에너지 등등등을 다 더하면 일정하다. 이해됐지? 그리고 2번 봐. 손발전기를 이용한 전기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 이해봐봐. 그림과 같이 전구와 버저를 스위치와 함께 두 손발전기에 병렬 연결한다. 그래가지고 A의 손잡이를 돌리면 스위치 1, 2가 1과 2를 열거나 닫을 경우 B의 손잡이에 돌아가는 횟수가 달라진다. 자, 1, 2를 모두 열었대. 1, 2가 열었으니까 그러면 A를 돌리고 B의 손잡이도 A와 비슷한 횟수로 돌리지. 그러면 어떻게 돼? 야, A를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전환된다? B의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1만 닫았어. 뭐야 이거는? 1만 닫고 1만 닫았어. 그러면 스위치 1만 닫았지. 그러면 1에서 같은 횟수만 돌리면 B에 돌아가는 횟수는 1보다는 적어지고 전구에 불이 켜진다. 야, 뭐냐? 1만 닫으면 어떻게 되냐? 야, 전구하고 연결이 되지. 봐봐 얘들아, 1, 2를 닫았지. 모두 열었지. 그러면 어디로만 가? 이게 어디로만 가냐면 여기로만 가. 야, 전류는 저항이 없는 곳으로 흘러.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가버려.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버려. 이해되니? 봐봐. 1, 2를 모두 열어버리지. 그러면 이쪽으로 전구나 버저 쪽으로 전류가 안 흘러. 그리고 어디로만 흘러? 이렇게만 흘러. 뭔 말인지 알겠지? 야, 1, 2를 열어놔버리지. 그러면
그럼 얘가 이제 끊겨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일일을 열어놔 버리면 여기가 끊겼어. 그러니까 여기는 절로 안 누르고 이렇게만 눌러. 근데 이를 닫으면 전구하고는 연결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온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를 닫으면 여기로도 흘러가고, 여기로도 흘러오고, 이제 전기 에너지가 전구에 불도 밝히고 B도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A가 돌리는 횟수보다 B는 덜 들어가. 그리고 전구에 불도 켜지는 거야. 그러면 야 1, 2를 모두 닫았어. 그러면 A하고 같은 횟수로 A에서 1에서와 같은 횟수로 돌리면 B의 손잡이는 횟수는 2에서보다 더 작아. 그리고 전구에 불도 켜지고 버저도 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는 A의 역학적 에너지가 B의 역학적 에너지로 다 바뀌는 거야. 거의 다 바뀐다. 근데 2번은 뭐야? A의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전구의 비대에너지하고 B의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횟수가 줄어. B는 근데 세 번째 거는 뭐야?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구의 비대에너지, 버저의 소리의 에너지, 그 다음 B의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니까 더 줄어버리는 거야, 횟수가.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를 한번 풀어봐. 빨리.
다 했어? 잡아라. 1번에 x00x. 자, 자석의 운동 방향에 따라 유도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지 않는다. 방향이 달라지는 거지. 야,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려면 센 자석으로 하거나, 선생님 넣었다 뺐다를 빨리 하거나, 그 코일의 가분수를 많이 하면 된다겠지. 전류가 세게 흐르게 하려면. 근데 야,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야. 선생님 다가오면 뭐라 했어? 밀어내고 청력이고. 그러면 청력이니까 이거고, 뭐 청력이니까 이거고. 멀어지면 뭐라 했어? 잡아당겨야 되니까 인력이라겠지. 그거에 따라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야. 기억은 야, 다가올 때하고 멀어질 때 방향이 바뀌는 거야. 전류의 방향이. 세기가 바뀌는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문준아. 그 다음 2번에 역학적인 에너지. 그리고 검유계의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이겠지. 다른 방향으로 유도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 유제 1번에 4번. 2번에 2번. 좀만 쉬어야 얘들아. 요거 숙제는 75페이지까지. 야, 기은이, 너 클리닝 안 왔지? 토요일날. 네, 저 이번 주에 놀러 왔어서. 말을 해야지 선생님한테, 이 자식아. 말씀드리려니까. 윤진이 안 왔지? 와, 이번 주부터는 빡세게 해. 알았지? 이거 이제 배워갈 거야. 쉬어? 좀. 이거는 별로 안 어려우니까 해.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말해. 배고픈 말해. 야, 배고픈 말해. 이거 하나 먹으면 달걀 2개야. 단백질 양이. 왜? 너도 이거 먹어도 괜찮아? 이거는 당이 없어. 당이 없으니까 먹어도 돼. 응? 먹어야지. 자, 우리 우주는 뭐 138억 년 됐대. 138억 년 됐는데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진 지는 한 50억 년 됐대. 지금 태양이 지금 50억 년이 지나고 선생님 태양 죽으면 어떻게, 태양 꺼지면 어떻게 해요? 야, 니들이 죽고 골패뽕 고쳐 죽어도 태양은 살아있어. 앞으로 50억 년이 남았대. 응? 알았지? 그럼 보자. 자, 이제 우리 은하,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해. 근데 야, 원래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는 성운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누구냐? 누가 무슨 버튼이지? 허블이라는 사람이 허블이 지구과학계의 별에서는 엄청나게 공로를 세운 사람이야. 그래갖고 옛날에 이제 우주에다 전파망원경을 설치했는데 그 전파망원경을 그 사람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그래갖고 허블 망원경이 있었어. 근데 허블이 최초로 내부 은하를 측정했단 말이야. 허블의 법칙에 의해서. 맥동병광성이라고 있어. 얘가 별이 이제 뒤질 때 되면 팽창과 수축을 가져요. 그러면서 별이 깜빡깜빡. 그러다 보니까 그 별을 찾기가 쉽지. 그래갖고 그 맥동병광성을 갖다 측정해 보니까 안드로메다가 250만 광년 떨어진 거야. 우리 은하의 반지름이 지름이 10만 광년밖에 안 돼. 그러면 얘는 250만 광년 떨어져 있으니까 뭐다? 우리 은하가 아니지. 외부 은하인 걸 발견했다는 거야. 이해됐어? 또 최초의 외부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연주시차 별까지 저 별까지 거리를 측정하는데 뭘 이용하냐? 연주시차하고 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 거리를 측정한다. 연주시차
연주시차와 별까지 거리 봐봐. 응? 연주시차와 별까지 거리는 이제 봐봐. 100파세까지는 연주시차 측정. 그 다음 이제 이제 100파섹이 넘는데는 뭘로 측정한다? 이제 거리 지수라고. 절대 등급 아니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가지고 이용해. 이해됐니? 그러면 연주시차와 별까지 거리에서 첫 번째 시차를 보자. 보이는 각도의 차이야. 보이는 시차하고 차이 차자야. 응? 그러니까 보이는 각도의 차이. 만약에 어떤 새가 있는 장대가 있었어. 어떤 물체가 있었어요. 여기 물체가 있었어. 그러면 관측자가 여기서 보는 거하고 여기서 보는 거하고 여기에 별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 사람을 봤을 때는 별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별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 각도차가 시차야. 시차. 알아? 관측자가 서로 다른 지점에서 물체를 바라봤을 때 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도를 갖다가 뭐라 그래? 이게 시차예요. 어차피 막간이니까 봤지. 하고 이거는 봐라. 거리가 관측자하고 물체의 거리가 멀수록 이 각도는 작아져. 응? 자, 이게 시차인데 이 시차는 관측자와 물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냥 멀면 멀수록 이 각도는 어떻게 돼? 더 작아져요. 만약에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그러면 각도는 어떻게 돼? 이렇게 작아지나? 작아지나? 이해됐지? 거리가 멀어질수록 시차는 작아진다. 이해됐지? 그리고 자, 관측 지점과 물체 사이가 멀수록 시차는 작아진다. 그리고 관측자 A가 새를 바라볼 때 새가 A-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관측자 B가 새를 바라봤을 때 새가 B-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랬을 때 봐라. 연주 시차가 있어. 연주 시차는 뭐냐? 1년을 주기로 별을 바라보는 각도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야. 이거는 뭐의 증거다? 지구 공전의 증거. 지구 공전의 증거다. 야, 지구가 공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그럼 별을 바라보는 각도의 연주 시차 안 생겨. 근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별을 바라보는 각도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이해되니? 각도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거는 시차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가 몇 개월이야? 6개월이겠지. 그러면 1년의 절반이야. 그럼 각도도 얼마야? 절반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게 연주시차가 돼. 지구가 공전 안 하지. 여기 가만히 있지. 그러면 보이는 각도의 차이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이게 연주시차가 생기잖아. 연주시차는 뭐의 증거다? 지구가 공전한다는 증거야. 이해됐어? 자, 연주시차는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했을 때 나타나는 각도의 2분의 1이다. 봐봐. 이온에서 지구가 이온에 있을 때 본 별 S의 청구상에, 청구는 뭐냐? 지구를 둘러싼 가상적인 구야. 청구상에. 근데 이게 지구가 이온에 위치할 때 별 S는 S1에 S1-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야, 지구가 E2에 위치할 때 별 S는 뭐냐?
S2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쭉 얘가 이온이고 얘가 E2야. 그러면 별은 S1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온에서는. E2에서는 S2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랬을 때 이 각도 차이가 C차야. 근데 1년에 이거는 고맙습니다. 1년에 몇 개월밖에 안 돼? 6개월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C차의 절반이 뭐가 된다? 연주시차가 되는 거야. 연주시차는 1년은 죽이잖아. 근데 이 E1에서 E2는 6개월이잖아. 그러니까 C차의 절반이 뭐가 된다? 연주시차가 되는 거야. 요새 다른 과목은 잘 돼? 공부가? 윤준아? 아니야? 왜? 성적이 잘 안 올라? 그럼 보자. 또 그랬을 때 보자. 중요한 거, 야, 연주시차가 나타난 까다. 선생님 뭐라 했어? 지구가 뭐하기 때문에? 가만히 아니고 태양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연주시차가 나타난 까다. 까다는 뭐라고? 지구가 공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리고 야, 연주시차의 단위는 뭐다? 단위는 초다. 뭐냐면, 야, 봐봐. 도의 60분의 1이 1도의 60분의 1이, 야, 정각도는 360도지. 근데 그 중에 1도가 1도의 60분의 1이 1초야. 또 1초에 60분의 1이 뭐다? 1분이고 도, 분초야. 그러니까 야, 도에 비해서 얘는 야, 1도가 이만하지. 근데 이거의 3600분의 1이야. 엄청 작은 거야. 졸라리 멀리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연주시차의 단위는 뭐다? 초야, 초. 두 개야. 야, 도의 60분의 1이 짝대기 하나, 삐침 하나, 분이야. 또 분의 60분의 1이 짝대기 두 개, 삐침 두 개, 1초야. 그러면 1초는 1도에 비해서 3600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3600분이니까 엄청나게 작은 거야. 작으니까 뭘 졸라 멀리 있는 거야. 1파섹까지가 이렇게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를 1파섹이라고 해요. 1파섹이 천문 단위 중에는 제일 길어. 3.26광년이야. 그러면 광년은 뭐야? 미친년이 아니라 빛이 1초에 3 곱하기 10의 8승m 들어가거든? 그러면 야 60분 곱하 요거 3600 곱해 요거 24시간을 곱해 그리고 거기다가 또 365일 곱했을 때 1광년이야. 어마어마한 거리야. 근데 그거보다 3.26배 커. 1파생. 연주시차가 이게 조연별까지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그러면 이제 연주시차로 별까지 거리를 측정하는데 보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연주시차와 별까지 거리 보자. 이건 이해했지? 얘들아. 내가 이걸로만 주네. 니들은 지금 봐라. 이거 연습해야 돼. 뭐냐면 이제 한 11월 달 지나면
끝나면 바로 뭐 들어간다? 통합과학 들어갈 거야. 어? 근데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들아. 이제 중학교 때는 누가 잘 외우냐는 거. 그러니까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암기 과목 같은 것들이 같이 외우면 한 일주일 전에 공부하면 그래도 성적이 나와. 근데 고등학교는 이제 누가 잘 이해하냐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이 유지잖아. 그러니까 니들은 또 고1 때 배운 통합과학을 이제 지금 2학년들은 지금 1학년부터는 니들하고 똑같고 2학년은 지금 물화생지 1에 3학년 때 수능 볼 때 물화생지 1, 2에서 두 과목을 골라가지고 시험 봐. 근데 대부분 원과목 2개를 시험 본단 말이야. 근데 니 때는 뭐야? 통합과학을 그대로 시험 봐. 3학년 때, 고3 때. 그 수능. 그러니까 통합과학이 엄청 중요해졌어. 근데 보면 통합과학은 어떠냐면 누가 잘 이해하냐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잘 이해하냐를 물어보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때 잘했던 놈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탁 터져. 첫 시험에서. 왜? 걔는 100% 외웠던 애야. 외워서 문제를 풀었던 애야. 그러면 이제 문제를 완벽히 개념을 이해 못하면 문제를 못 풀게 만들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모든 과목은 암기는 기본이야. 근데 얘들아 무턱대고 암기하지. 외우지.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면 절반이 잊어먹는. 그러면 4주가 지나면 2분의 1의 4승이야. 16분의 1이야. 거의 제로섬이 되는 거야. 근데 이해하고 외우지. 그러면 그 문제를 보면 생각이 나. 그러니까 이해하고 외우는 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그게 정답이야, 이제. 그리고 나서 문제 풀 졸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거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했던 놈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가고 와장창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해요. 이게 개념이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말해야 돼. 갖고 한 번이라도 더 설명을 듣고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서 이제 외워야 돼.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이해됐지? 그 과정을 갖다 연습해야 된다. 니들은 지금부터.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9등급이었잖아. 니들은 이제 5등급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치열해. 더 치열해. 등급 바뀌고. 더 치열하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무조건 내신은 받아야 돼. 내신은 받아야 하고 이제 인천에서는 내신 받고 시작해야 돼. 그래야지 뭐 수능 수시로 가지. 정시로 가기는 힘들어. 알았지? 그러니까 내신은 무조건 받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부터 연습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말해. 개념은 그게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도 파악하는 게 공부의 처음이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연주시차 별까지 거리보자. 연주시차 가지고 별까지 거리를 알 수 있다. 자, 우리가 잡아라. 자, 뭐냐면 별까지 거리가 멀수록 각도는 연주시차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봐봐. 별이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어. 대한민국. 이건 안 변하겠지. 안 변하겠지. 그러면 얘가 2원이고 얘가 2투다. 근데 별이 여기에 있었어. Y가 여기에 있어. Y 다시다. 봐라. Y는 각도가 이 정도야. 이만큼이야.
그리고 이거의 연주시차가 이거의 절반이지. 근데 y 다시는 어떻게 돼? y 다시는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각도가 더 줄지. 아, 멀리 있을수록 별이 멀리 있을수록 연주시차는 어떻다? 작아져. 별까지 거리하고 연주시차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관계야. 이해됐지? 그러면 봐. 야, 얘가 x다. 얘가 x고, 얘가 y다. 그러면 x하고 y 중에서 누가 별까지 거리가 더 멀어? y가 더 멀지. 그러니까 연주시차는 누가 더 적다? y가 적지. 봐봐. 거리하고 별까지 거리하고 연주시차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야. 자, 즉 별까지 거리하고 거기다 써놔. 연주시차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아니? 반비례야. 그리고 봐봐. 따라서 별까지 거리가 y가 더 멀어. 근데 연주시차는 x가 xp1이 더 크다. x가 더 크다. 그리고 야 6개월 후에는 왼쪽에 생기고 6개월 후에는 오른쪽에 생긴다. 연주시차는 누가 더 크니? a가 더 커. 그러면 별까지 거리는 반비례하니까 별까지 거리는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그래가지고 이걸 찾아봤어 얘들아. 찾아봤더니 별까지 거리와 연주시차를 갖다가 정의를 내리는 게 뭐냐? 자, 별까지 거리의 단위는 천문 단위가 있어요. 얘들아. 천문 단위가 있는데 천문 단위는 에스트로닉 유니트라고 1파섹이 있어요. 1파섹은 3.26광입니다. 아니, 제일 작은 것부터 하나. 1AU야. 에스트로닉 유니트라고 지구하고 태양 사이 거리. 응? 그래갖고 우리 태양계가 이거의 40배래. 40AU래. 즉 해양선까지가 이거의 40배거든. 이해됐어? 그리고 1광년이 있어. 라이트 이어인데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 아까 심에 3 곱하기 10에 8승 곱하기 3600 곱하기 24 곱하기 365 곱해주면 돼. 이게 얼마더라? 얼마 나오더라? 봐봐. 3 곱하기 10에 1광년이 얼마 나오냐면 1 곱하기 10에 23승 정도 나와. 그리고 1파섹이 제일 길다. 1파섹은 뭐라고? 3.26광년. 갖고 3 곱하기 10에 13승 킬로미터 정도. 제일 커. 이해됐지? 옆에 나왔다. 여기 나왔어. 그리고 1AU만 적어라. 1AU는 제일 작아. 1AU는 뭐다? 지구하고 태양 사이 거리야. 가지고 별까지 거리하고 연주시차는 반비례. 하고 즉 연주시차가 1초지. 그러면 얘는 몇 파섹? 1파섹이야. 이해됐지? 근데 연주시차가 0.1초야. 그러면 얘를 1로 만들려면 밑에 분모하고 분자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10을 곱해야 되지. 그러면 10을 곱하면 얘가 몇 파섹이 되는 거야? 그렇지. 1초의 별까지가 이렇게 봐봐.
곱했어. 그리고 여기가 위에가 뭐가 남아? 10이 남지. 따라서 몇 파세기? 10파세기. 이해됐어?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0.01초예요. 그러면 위아래에다가 뭘 곱해야 돼? 100을 곱해야 되지. 그럼 얘가 1초가 되지. 그리고 위에 100이 살아남지. 그러니까 몇 파세기? 100파세기.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연주 시차가 1초인 별까지 거리를 1파세기로 한다. 그리고 연주 시차의 측정 거리 한계는 선생님이 아까 좀 말했지. 몇 파세까지? 100파세까지. 100파세 이상의 별들은 연주 시차가 매우 작아서 측정하기 어려워. 따라서 연주 시차는 비교적 가까운 별을 갖다가 거리를 구할 때 사용한다. 자, 100파세보다 멀리 있는 별은 맥동병광성이나 중력연주 효과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한다. 아까 지금 말했지 선생님이. 100파세 이상은 맥동병광성, 별이 마지막에 뒤질 때 수축과 팽창을 반복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가 반짝반짝해. 맥박 뛰듯이 반짝반짝한단 말이야. 그래서 맥동병광성이라고 그 별들을. 그리고 또는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니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중력 렌즈 효과가 있어. 별이 질량이 크면 빛도 휘어져 버려. 중력이 크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별빛이 휘어져 버려. 그래갖고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해갖고 구하는 거야. 그러면 옆에 보자. 근데 이때 별의 연주 시차 측정할 때 플러스 강의 1번 봐봐. 야, 이렇게 돼 있어. 이제 그리면 하나는 여기는 왼쪽에 있을 때는 A, B가 왼쪽에 있었어. 근데 여기는 뭐 0.6초였어. 0.06초였어. 그리고 6개월 뒤에 이렇게 측정이 됐어. 얘가 0.04초였어. 그러면 둘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돼. 연주시차는. 둘을 더해서 연주시차는 이게 시차니까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그럼 얼마니? 연주시차가 0.05초지. 그러면 0.05초니까 요 위아래에다가 얼마를 곱해줘? 25 곱해주면 되지. 그러면 얘가 1초가 되고 1 곱하기 20이니까 여기는 몇 파세요? 이렇게 된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거야? 이해됐지? 야, 시차는 연주시차를 더해. 갖고 2로 나누면 돼. 무조건. 조금 달라도. 이해됐지? 그리고 2번 봐봐. 2번에 뭐라고 나왔냐? 자, 지구와 목성가리의 시차. 야, 지구는 목성보다 더 안쪽에 돌지. 그러면 지구에 측정된 시차하고 목성이 측정한 시차하고 누가 더 작니? 관측 지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측정되는 시차는 크다. 근데 공정궤도의 두 점, 가장 먼저 두 점에서 먼 두 점에서 별을 관측할 때 지구보다 목성 궤도가 크므로 별의 시차는 지구보다는 목성이 더 크게 측정된다. 그리고 4번 봐봐. 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의 연주 시차와 별까지 거리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0.77초야. 연주 시차가. 그리고 거리는 1.3파세. 그리고 시리우스는 0.38초야. 그리고 2.6파세이고 알타이르 견우성은 0.19니까 거리는 5.1파세이고 베가는 직녀성 0.13초니까 7.8파세이고 스피카는 0.013 초니까 80파세이다. 85페이지 한번 풀어봤거든요.
잠아? 윤준이 잠아? 정차야 잠깐만. 자, 보자. 1번에 봐봐. 자, XX, 0X야. 자, C차는 물체 사이가 C차하고 거리는 반비례하지. C차가 크면 야, 물체 사이 거리가 관측자하고 물체 사이가 멀수록 C차는 작아지지. 그래서 크게 나타난다 X야. 그리고 야, 연주 C차는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했을 때 나타나는 각도가 아니라 1년이야, 1년. 그래서 연주 시차다. 1년 주기로 측정한다 해서 연주자. 그래서 X. 그다음 야, 연주 시차로는 100파섹까지만 측정 가능하다. 그래서 4번도 X. 2번에 3번. 그다음 3번에 1번에 1파섹. 2번에 0.5파섹, 그 다음에 0.5차는 2파섹, 0.25초는 4파섹. 그러면 보자. 그리고 자, 4번에 6개월로 측정한 시차는 얼마야? 0.4초고 연주 시차는 이거의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2번은 0.2초야. 이해됐어? 그리고 별 0.2초니까 야 5파섹이지. 그리고 2배로 멀어지면 연주 시차는 2분의 1로 줄지. 그러면 0.2초에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0.1초가 되겠지. 이해됐지? 그리고 가까운 별은 야 연주 시차하고 거리하고 반비례하니까 야 연주 시차가 클수록 거리는 가깝지. 그러니까 누가 제일 커? 마가 제일 크지?
넘겨. 자, 그 다음 보자. 시차의 측정 봐봐. 시차 측정 활동지를 만들어 오려내노 점선을 따라 활동지의 양쪽 끝부분을 접어서 점선 아래로 두 개의 구멍을 뚫는다. 그리고 가는 우체통을 왼쪽 구멍에 오른쪽 구멍에서 관찰한다. 그러면 나는 우체통을 왼쪽 구멍과 오른쪽 구멍에서 각각 관찰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2에는 왼쪽 구멍에는 5, 오른쪽 구멍에는 4가 겹쳐져 보이고 3은 왼쪽 구멍에서 7과 2가 겹쳐져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정 2와 과정 3에서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양쪽 구멍 가나의 위치를 선으로 잇는다. 가는 시차가 양쪽 구멍과 가가 이루는 각도다. 시차가 나보다 작다. 나는 시차가 양쪽 구멍과 나가 이루는 각도로 시차가 가깝기 때문에 가보다는 크다. 이해됐지? 다음 시간까지 89페이지까지 풀어와. 숙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문제 따로 안 줘도 되지? 됐어? 오늘 여기까지.